왜 저항기는 갑자기 확 타오르고 왜 다른 종류가 그렇게 많고 이 줄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저항기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머그 또는 후드티를 구매하여 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회로판, 3D 프린팅, CNC 기계 가공, 사출 성형, 그리고 판금 제작 등을 제공하는 후원자인 PCB웨이의 링크도 함께 첨부할게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항기는 여러 모양과 크기로 나옵니다. 저항기는 공학 도면에서 이런 기호들로 표현됩니다. 이 LED를 9V 배터리에 연결하면 LED는 즉시 못 쓰게 됩니다. LED 안에는 얇은 전선이 있으며 배터리가 이 전선을 통하여 많은 전자를 밀어넣게 되면 전선이 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항기를 사용하여 전자의 흐름을 감소시킵니다. 저항기는 회로에서 에너지를 제거하여 LED를 보호합니다. 저항기는 전기 에너지로 완전히 열로 바꿔 전기 에너지를 제거합니다. 저항기는 전자가 흐르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저항기는 회로의 저항을 추가합니다. 저항은 전자의 물질통과 용이성의 측정치입니다. 이것을 옴 단위로 측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항기가 과속 방지턱처럼 전자의 속도를 잠시 동안 늦춘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기는 오히려 교통체증처럼 전자가 과도하게 흐르는 것을 제한합니다. 전자의 속도는 같게 됩니다. 파이프를 통과하여 흐르는 물을 생각해 보세요. 흐르기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파이프를 부분적으로 막으면 파이프에 저항을 가하게 되고 물은 부딪히고 물은 흐르기 더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장애물 양쪽 간에 압력 강화도 생기게 됩니다. 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자는 전선을 쉽게 통과할 수 있지만 저항기를 추가하면 전자는 부딪혀서 흐르기 더 어려워지고 전류는 제한됩니다. 저항기 양쪽 간의 전압 강화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충돌은 운동 에너지를 열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저항기가 뜨거워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금속 피막 저항기, 탄소 피막 저항기 또는 탄소 복합 저항기와 같은 종류의 저항기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들의 작동 방식을 동영상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회로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원형 보드에 끼워 넣거나 PCB 속으로 용접할 수 있는 스루홀 타입입니다. 회로판의 구성 요소는 보통 표지가 있으므로 구성 요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대량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공학을 배우고 시행착오를 하기에 좋습니다. 구매처에 대한 링크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고정 저항을 가지고 있으며 저항기의 표면에 저항값을 표시하는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방법을 영상에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형 회로판에서 사용되는 표면 실장 소자 SMD 타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회로판의 금속 패드에 용접합니다. 납땜용 인두 또는 납땜 페이스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매우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용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고정 저항을 가지며 저항값을 표시하는 숫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방법을 영상에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정 저항값을 가지지만 가변 저항식도 있습니다. 다이얼로 조정할 수 있는 전위 차계와 가감 저항기와 같은 수동으로 조정 가능한 형태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매우 작고 회로 교정에 사용됩니다. 서미스터, 광위존 저항기, 베리스터 등의 자동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저항기에는 전격 최대 저항, 전격 최대 전압 및 전격 최대 전력이 있습니다. 저항기는 열을 생성하며 일정 지점에서 열을 충분히 발산할 수 없습니다. 온도가 너무 많이 오르면 보호층에 불이 붙어 저항기는 파괴됩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항기를 이 LED의 앞 또는 뒤 중에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이 영상을 마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이한 저항기와 작동 방법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또는 흑연과 같은 전도질을 점토와 같은 절연 분말과 혼합하여 탄소 복합 저항기를 만듭니다. 이것은 중실을 형성합니다. 금속 커넥터를 각 끝단에 놓습니다. 이것은 절연 케이스 안에 있습니다. 전자는 중실을 통하여 흐릅니다. 내부로 보면 중실이 각 끝단의 금속 커넥터와 절연 케이스와 함께 있습니다.
최신 저항기가 더 나은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상용되지 않습니다. 탄소 피막 저항기는 매우 흔하며 생산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이 저항기는 얇은 탄소층으로 코팅된 자기 소체로 구성됩니다. 금속 커넥터는 끝단 캡으로 부착됩니다. 이것은 절연 케이스로 모두 덮여집니다. 저항값을 조절하기 위해 나선형 홈을 탄소층 속에 팝니다. 이렇게 하여 전자의 좁은 경로를 생성합니다. 나선형 컷의 피치를 변경하여 경로의 길이를 증가시키고 경로의 너비를 감소시켜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이 예들을 보면 1옴 저항기는 짧은 홈과 넓은 경로를 가지고 있으면 1kΩ 저항기의 경로는 거의 3바퀴를 돌며 경로는 훨씬 더 얇습니다. 1메가옴 저항기의 경로는 거의 5바퀴를 회전하고 경로는 매우 좁아서 저항은 매우 높습니다. 상이한 크기를 가진 저항기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항기가 크면 클수록 저항기는 더 큰 표면적 때문에 더 많은 열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기가 크면 클수록 출력 전격은 더 커집니다. 저항값을 표시하는 4개의 저항기의 줄무늬를 보게 됩니다. 대개는 포장에 저항이 쓰여 있거나 멀티미터로 저항을 바로 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표를 사용하여 값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2개의 숫자, 승수 및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허용 범위는 여타 줄무늬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줄무늬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갈색이므로 1이죠. 두 번째 줄무늬는 0인 흑색입니다. 세 번째 줄무늬는 갈색이므로 10인 승수입니다. 따라서 1과 0은 10이고 10을 곱하면 100옴이 됩니다. 마지막 줄무늬는 허용 범위입니다. 이것은 금색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따라서 최저 95옴, 최대 105옴입니다. 이 저항기를 멀티미터로 재보면 98.2옴이 나옵니다. 자, 이 저항기의 저항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동영상을 마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피막 저항기는 매우 흔합니다. 이 저항기는 얇은 층으로 코팅된 자기 소체로 구성됩니다. 전기 커넥터는 끝단 캡으로 부착됩니다. 이것은 보호 코팅으로 모두 덮여집니다. 금속층은 파진 나선형 홈을 통해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경로 길이를 증가시키고 두께를 감소시키기도 하여 전자가 충돌 없이 흐르는 것을 더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저항이 증가합니다. 이 시범 저항기는 매우 넓고 짧은 경로를 가지고 있어서 저항이 낮습니다. 이것을 매우 얇고 긴 경로를 가진 1메가옴 저항기와 비교해보면 저항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저항기는 높은 허용 범위와 매우 양호한 안정성을 가지므로 약간 더 비싸기는 하지만 탄소 피막 저항기나 탄소 복합 저항기보다 종종 선호되고 있습니다. 상이한 출력 전격을 가진 저항기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출력 전격은 많아지고 더 많은 열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유색 줄무늬는 저항 수준을 표시하고 이러한 형태에는 보통 5개의 줄무늬가 있습니다. 대개는 포장에 저항이 쓰여 있거나 멀티미터로 저항을 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표를 사용하여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3개의 숫자, 승수 및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무늬는 3인 오렌지색입니다. 두 번째 줄무늬도 3인 오렌지색입니다. 세 번째 줄무늬는 0인 흑색입니다. 이 숫자들을 결합하여 330이란 값을 얻습니다. 네 번째 줄무늬는 1인 흑색입니다. 따라서 330을 1로 곱하면 정확히 335옴이 됩니다. 다섯 번째 줄무늬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허용 범위를 가지는 갈색입니다. 따라서 허용 범위는 327옴에서 333옴입니다. 이 저항기를 재보면 329.9옴입니다. 자, 이 저항기의 저항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면 동영상을 마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 저항기는 상이한 설계로 나옵니다. 권선 저항기들은 매우 높은 출력 전격과 전류 전격을 제공합니다. 권선 저항기는 매우 기본적입니다. 자기 도체를 전선으로 싸고 얇은 절연층으로 덮습니다. 두께, 길이 및 사용 재료가 저항을 결정합니다. 이 저항기는 50W 2옴 전격입니다.
어떤 것은 시멘트로 자기 블록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는 자기 소체를 싸고 있는 저항성 니크롬선 코일과 두 개의 끝단 캡이 부착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시멘트와 자기층이 내부 전선을 보호하므로 고열 응용 분야에 사용됩니다. 이 저항기는 10W, 15옴 전격입니다. 다른 흔한 예로 이러한 설계를 들 수 있으며 많은 열의 발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알루미늄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이 일항은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불필요한 열을 저항기로부터 제거합니다. 케이스에 구멍이 있어서 이것을 표면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자기 소체와 함께 두 개의 전기 커넥터 사이에 저항성 니크롬선의 코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위에 절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진 끝단 캡이 있는 금속 하우징 속에 있습니다. 이 저항기는 10W 33옴 전격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표면 실장 소자 저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우 작아서 현미경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통 각 끝단에 전극이 있는 자기체가 있습니다. 이 전극들은 저항성 재료로 만든 얇은 층으로 연결되며 절연 보호 케이스에 덮이고 금속 커넥터로 마무리됩니다. 저항성 재료에는 레이저로 판 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가 흐를 수 있는 면적을 감소시켜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이것들은 높은 허용 범위를 제공하지만 출력 전격이 매우 낮습니다. 숫자들이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항값을 표시합니다. 세 자리 형태에서 첫 번째 두 자리는 유효값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자리는 승수이거나 유효값 다음에 0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2, 4, 0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두 자리는 24입니다. 이것을 1로 곱하면 24옴 저항기가 됩니다. 이것은 1, 0, 1입니다. 10 곱하기 10은 100옴이 됩니다. 이것은 183입니다. 18 곱하기 1000을 하면 18kΩ이 됩니다. 네 자리 형태에서 첫 번째 세 자리는 유효값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값은 승수입니다. 이것은 1000입니다. 따라서 100 곱하기 1은 100옴 저항기가 됩니다. 이것은 3502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35kΩ 저항기입니다. 앞에 혹은 중간에 가끔 글자 R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수점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R56 저항기는 0.565옴입니다. 47R5 저항기는 47.5옴입니다. 끝단에 글자가 있는 세 자리값 형태도 있습니다. 이 값들을 표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두 값들을 도표에서 찾아서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 26은 182입니다. 글자 C는 곱하기 100이므로 이 저항기는 18,200옴입니다. 이것은 60Z입니다. 따라서 60을 찾아보면 412이고 Z는 곱하기 0.001이므로 0.412옴이 됩니다. 전위차기는 저항을 변경하게 해주는 다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 조절의 예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사용 형태이며 전자회로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밀 형태입니다. 세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두 개의 끝단 핀 사이에 작동하는 저항성 트랙이 있으며 다이얼은 트랙에서 중앙 핀으로 부착됩니다. 다이얼을 움직이면 전자가 흐르는 거리를 증가시켜서 저항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기같이 저항성 트랙으로 인하여 두 끝단 핀 사이에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중앙 핀에 연결하여 이 저항성 트랙의 일부만을 사용하여 전압 강화의 일부만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핀으로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핀과 한 개의 끝단 핀만을 사용하여 가감 저항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전압 강화가 이 두 지점 간에 일어나므로 이러한 회로에서 전류를 조절합니다.
이 부품의 전면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최대 저항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1K를 표시하므로 1000옴이며 이것은 500K를 표시하므로 50만 옴입니다. 글자는 형태를 표시합니다. B는 매우 흔하며 저항이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지만 대수적 형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작은 형태는 세 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자리는 유효 숫자이고 세 번째 자리는 추가할 0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101입니다. 10과 한 개의 0을 의미하므로 100옴 저항기입니다. 그것이 최대 전격입니다. 이것은 2204이므로 20만 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감 저항기를 사용하여 회로의 전류를 조절합니다. 전류는 보통 높습니다. 이것으로 부품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가감 저항기는 직렬로 부하와 연결됩니다. 3개 또는 4개가 사용 가능하더라도 한 번에 2개의 단자만을 사용합니다. 작은 전류 회로는 전위차기를 가감 저항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감 저항기는 보통 호 모양이거나 실린더 모양인 절연자기 소체 주위에 감긴 코일인 저항성 전선을 사용합니다. 암이 전선을 따라 더 멀리 움직일수록 전자는 더 멀리 전선을 통해 흘러야 하므로 저항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슬라이딩 암 위에 높이 올린 표면을 사용하여 코일과 연결합니다. 이것은 교체 가능한 탄소소를 사용하여 중앙 단자와 유연하게 연결합니다. 부품의 옆면에 보통 최대 저항, 최대 전류 또는 최대 출력 전격이 있습니다. 퓨즈 저항기는 표준 고정값 저항기와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표준 저항기에 과부하가 걸리면 확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퓨즈 저항기에 과부하가 걸리면 과열되어 확 타오르지 않고 회로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항기지만 퓨즈로서 역할을 하여 회로를 보호합니다. 이것의 내부에는 자기 소체와 2개의 끝단 캡 사이에 나선형을 그리는 저항성 전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 내화 레진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전선은 퓨즈선처럼 작동하고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전선은 일정 온도가 되면 끊어져서 회로가 차단됩니다. 다른 형태는 전선 대신에 얇은 합금층을 사용합니다. 이 층에 홈을 파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로를 조절합니다. 이것은 5개의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띠는 퓨즈 저항기임을 표시하는 흰색입니다. 다른 4개의 띠는 저항을 표시합니다. 이 도표를 사용하여 값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값은 4인 황색입니다. 두 번째 띠는 7인 자색입니다. 세 번째 띠는 1인 흑색입니다. 따라서 47 곱하기 1은 47옴입니다. 네 번째 띠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인 금색입니다. 따라서 47옴 전격이지만 44.65옴에서 49.35옴 사이의 어느 값이 됩니다. 베리스터는 전위차기처럼 조절할 수 없지만 가변 저항기입니다. 대신에 베리스터는 노출되는 전압에 따라 자체 저항을 자동적으로 조절합니다. 베리스터는 세라믹 콘덴서와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 거의 쇼트키 다이오드처럼 작동합니다. 보통은 섬세한 전기 회로의 전원 공급을 횡단하여 병렬로 연결합니다. 보통은 매우 높은 저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애자처럼 작동하고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전압에서는 도체와 접지가 됩니다. 이로써 전압 스파이크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므로 매우 유용합니다. 내부에는 보통 자기 소체 속에 아연 금속 산화물 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속판과 전기 커넥터로 마무리하고 에폭시 보호 케이스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정면에 몇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4는 지름을 표시합니다. D는 모양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121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와 그 뒤에 한 개의 0을 말합니다. 따라서 120V 전격입니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허용 범위를 표시하므로 108V와 132V 사이의 어느 값입니다. 서미스터는 열 저항기입니다. NTC 형태와 PTC 형태가 있습니다. NTC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은 감소하고 PTC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도 증가합니다.
필름, 자기방울, 칩, 디스크, 유리 캡슐형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반도체를 두 개의 도체 사이에 놓고 이것을 보호 코팅으로 덮습니다. 반도체 재료는 원자처럼 작동하므로 원자는 전자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을 가하면 열 에너지가 전자를 활발한 상태로 만들어 원자로부터 이탈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열을 더 가하면 더 많은 전자가 흐를 수 있고 따라서 저항은 감소합니다. 이것은 도립 전류 제한, 온도 감지, 그리고 온도 조절에 유용하며 유리 형태는 고온 응용 분야에 알맞습니다. 저항 온도 탐지기는 간단한 온도 감지기이며 보통 두 개의 전기 도체가 연결된 백금권선 자기 소체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보호 코팅으로 덮여집니다. 저항 온도 탐지기는 종종 금속 케이스에 넣어 액체 온도 측정에 사용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은 거의 선형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백금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계산이 쉬워집니다. 전선 가열은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내부의 원자가 활발한 상태가 되어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전자가 충돌 없이 통과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도 증가합니다. 광의존 저항기는 가변 저항기이며 노출되는 빛의 양에 따라 자동적으로 저항을 조절합니다. 광의존 저항기는 황화 카드뮴으로 코팅된 자기 기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전극판으로 덮여주고 이 전극판들은 작은 틈으로 분리됩니다. 전기단자가 이것에 연결되고 제품에 투명한 보호 코팅을 합니다. 광의존 저항기는 보통 높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뮴 속의 전자는 원자에 의하여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빛의 노출 시 광자가 틈을 통과하고 카드뮴의 원자를 때리고 일부 전자를 소멸시킵니다. 다른 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빛이 증가하면 더 많은 전자가 흐르기 시작하므로 빛이 증가하면 저항은 감소합니다. 다양한 저항값을 가진 광의존 저항기가 나오지만 광의존 저항기는 보통 겉에 표시가 없습니다. 표시를 확인하려면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시험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은 자동 야간등과 어둠 감지기 회로에 유용합니다. 변형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압력을 받으면 변형되는 감지기입니다. 재련층과 전기 경로를 제공하는 그리드 모양의 호일 루프에 얇은 도전층이 있습니다. 변형계는 움직이지 않을 때 일정한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형계를 이렇게 변형하면 저항은 증가합니다. 변형계를 이렇게 변형하면 저항은 감소합니다. 재료가 팽창하고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체의 길이와 너비는 조금씩 변합니다. 길고 얇은 전선은 짧고 두꺼운 것보다 저항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전자압력 스위치에서와 같이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에 종종 사용되어 압력을 측정합니다. 3D 인쇄, CNC 기계 가공, 사출 성형, 그리고 판금 제작에 대해서는 PCB웨이를 꼭 참고하십시오. 영상 설명에 링크가 있습니다. 9V 배터리를 이용하고 시험판을 사용하여 1kΩ 저항기를 삽입하고 배터리를 연결하십시오. 전자가 배터리에서 저항기를 통하여 흐릅니다. 약 0.009A의 전류를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0.0081W의 열발산이 생기며 이것은 0.5W 저항기입니다. 이 저항기는 잘 작동하며 약간의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10오hm 저항기를 연결 시 타버립니다. 전류가 약 0.9A이고 전력이 약 8W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0.5W 전격이므로 빠르게 과열되어 타버립니다. 따라서 저항이 높아지면 전류는 낮아집니다. 470오hm 저항기로 적색 LED를 9V 배터리에 연결 시 LED는 밝게 빛납니다. 저항기를 LED 앞에 또는 뒤에 설치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류는 약 0.15A이고 LED는 2V가 떨어지고 저항기는 추가적으로 7V가 떨어집니다.
열발사는 약 0.1W입니다. 10kΩ 저항기를 사용 시 LED는 매우 흐립니다. 전류는 약 0.0007A. 그러나 아직 2V의 LED 전압 강화와 7V의 저항기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저항기는 전자의 이동 개수를 제한할 뿐입니다. LED를 470옴 저항기에 연결하고 그것들을 1kΩ 전이차계의 중앙핀에 연결합니다. 이제 LED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감 저항기로 작동하여 전류를 제한합니다. 다이얼을 완전히 왼쪽으로 돌리면 LED는 가장 밝습니다. 전이차계의 전압 강화가 거의 없습니다. 저항기는 약 7V를 사용하며 LED는 약 2V를 사용합니다. 전류는 약 0.015A입니다. 다이얼을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리면 LED는 어두워집니다. 전류는 약 0.005A입니다. 1.9V의 LED 전압 강화, 2.2V의 저항기 전압 강화, 4.9V의 전이차계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을 변경시켜 회로 전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항기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두 개의 동일한 크기의 저항기를 직렬로 연결하면 각각의 전압 강화는 같습니다. 따라서 저항기와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을 측정 시 전압의 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압 분할기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크기의 전류가 저항기 모두에게 흐르지만 전압 강화와 열 발사는 다릅니다. 분할된 것입니다. 첫 번째 저항기를 470옴 저항기로 바꾸면 6.1V를 사용합니다. 이것들을 서로 바꾸면 2.9V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저항기 값을 조절하여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위차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은 저항기의 일부만 사용 가능하게 해주므로 전압 강화의 일부만 발생합니다. 저항기를 병렬로 하여 전류 분할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일 470옴 저항기는 0.019A가 흐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저항기를 병렬로 초과 시 0.019A가 흐릅니다. 경로가 합해지면 전체 전류는 약 0.038A가 됩니다. 따라서 한 개의 235옴 저항기 또는 두 개의 470옴 저항기를 병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류와 전력은 같지만 병렬의 경우에는 전류와 전력이 공유됩니다. 이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저항기는 LED의 앞에 또는 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탄소 피막 저항기는 1메가옴의 전격이며 금속 피막 저항기는 22kΩ의 전격입니다. 이 영상 중 하나를 확인하여 전자공학 공부를 계속하시고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engineeringmindset.com에서 저희를 팔로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